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실직도 모자라서 아내까지 암에 걸리다니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우입니다. 올해 62이고요.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육체노동뿐이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요. 아내 선영이와 함께 조금씩 돈을 모아가며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대학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어요. 은퇴까지는 아직 몇 년 더 있었지만 트럭 운전 일도 익숙해져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평상시처럼 화물을 배송하고 내리다가 허리에 뭔가 뚝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최소 반년은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트럭 운전자로서는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가 갑자기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유방암 2기였어요.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아내까지 큰 병에 걸리다니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병실에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수술비, 치료비, 생활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년 전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둔 그 보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의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멍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유방암 2기, 림프절 전이 의심,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더군요. 종양내과 의사와 첫 상담을 받던 날, 치료 계획서를 받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수술비가 $20,000, 항암 치료가 총 $35,000, 방사선 치료 $15,000,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1년간 총 $80,000가 넘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의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려면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있으시면 일부는 커버될 테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할 겁니다. 저희 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었어요. 암 치료비의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해도 $16,000였습니다. 거기에 보험이 안 되는 약값, 검사비, 그리고 제가 일을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까지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여보, 괜찮아. 우리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방법이 안 보였어요. 평생 모은 저축은 고작 $30,000 정도였습니다. 집은 아직 모기지가 $150,000나 남아 있었고요.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자니 이자가 너무 높았고 은행 대출은 제가 실업 상태라 받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문득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어떨까?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잖아.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저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였어요. 한국 건강보험 자격도 진작 끊긴 상태였고 외국인 환자로 가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의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도 위험했어요. 의사가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밤잠을 못 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갑자기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형님이 보험 얘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어요. 영우야, 나이 들면서 큰 병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생명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죽어서야 돈을 받는데 말이야. 요즘엔 살아있을 때도 도움되는 보험이 있다더라.
그때는 또 보험 영업하려나 싶어서 별로 관심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이 집요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서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치료비도 쓰고 생활비도 쓰고 나중에 정말 세상 떠날 때는 그만큼 빠진 돈만 가족이 받는 거지.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보험사에서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이 워낙 간곡하게 권하시니까 그냥 가입해둔 거였어요. 월 보험료가 $150 정도였는데 사망보험금은 $20만 달러로 설정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보험이 지금 도움이 될까?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보험 서류함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폴더에서 보험 증권을 꺼내 들고는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어요.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라는 조항을 암, 뇌졸중, 치매 등 중대한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선영이는 옆에서 제 전화 통화를 지켜보며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작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혹시 살아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더군요. 네. 리빙 베네핏 특약이 있으시군요. 우선 진단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죠.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아내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받아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토 결과 승인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75%까지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되는 거였어요. 보험금이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다니요.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금이 $10,000 정도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000면 당장 수술비는 해결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전체 치료비를 다 감당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선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 하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보, 정말 그런 보험이 있었어?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형님이 그때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야. 그제야 1년 전 형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암, 뇌졸중, 치매 같은 중병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치료비로 쓸 수 있어. 살아있을 때 도움되는 보험이야. 처음엔 보험사에서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줄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는 대신 남은 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계산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서류 절차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실제로 보험금이 계좌로 들어왔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터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수술 전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만약 그 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집을 팔아야 했을지도 모르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정말 아찔한 일이었죠.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보험 얘기 나오면 귀 기울여 들어야겠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다행히 전이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의사 말로는 예후가 좋다고 하더군요.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물론 받은 보험금만으로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저축을 털고 신용카드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했죠. 하지만 그 보험금이 있었기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6개월 후 아내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제 허리도 많이 좋아져서 가벼운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험 하나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아마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후로 주변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생명보험 가입하실 때 리빙 베네핏 특약 꼭 확인해 보세요. 죽어서만 받는 보험이 아니라 정말 급할 때 살아있을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전까지는 보험이라면 죽어서 남겨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험금 덕분에 아내는 제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치료비 걱정을 덜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형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권해주신 보험이 저희를 살렸어요. 형님은 오히려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더군요. 영호야, 사실 리빙 베네핏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너희가 받은 건 터미널 일리니스 라이더인데 암 외에도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그런 게 더 있나요? 만성질환 라이더도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 못하게 되면 씻기나 옷 입기, 화장실 가기 같은 기본적인 일 중에 2가지 이상을 90일 넘게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보험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받은 만큼 빠진 금액을 가족들이 받는 거야. 예를 들어 20만 달러, 보험에서 15만 달러를 미리 받았으면 나중에 5만 달러가 남는 식이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줄 돈을 미리 주는 거라 손해가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급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6개월 후 아내의 치료가 끝나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 회복됐네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게 한수였어요.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돈 때문에 치료를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이민 와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생명보험이라면 그냥 죽어서 가족들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빙 베네핏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도움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이런 보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많은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다가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혜택은 줄어들고. 하지만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을 붙이면 상황이 달라져요. 생명보험 자체는 안정적이니까 보험료도 안정적이고 동시에 살아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형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요즘 좋은 보험사들은 리빙 베네핏을 기본으로 제공한대요. 추가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Protective, Lincoln Financial, Nationwide 같은 큰 보험사들이 좋은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 보험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질병이 적용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특히 터미널 일리니스는 보통 생존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 이하로 진단됐을 때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은 일상생활 활동을 못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보험금을 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의사 진단서만 제대로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통 2주 안에 결과가 나와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일단 리빙 베네핏을 받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걸 따져봐도 정말 급할 때는 이보다 고마운 게 없어요. 저희처럼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집 팔고 빚 내고 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특히 우리 한인들은 가족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치료비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이런 보험이 있으면 그런 걱정도 많이 덜 수 있어요.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 건강검진도 예전만큼 까다롭지 않다고 해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시라는 거죠. 물론 아무 일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저와 아내를 지켜준 이 보험이 언젠가 또 다른 분의 인생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미리 준비해두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